5년 안에 무릎 꿇고 F-35를 구걸하러 올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10년 전 제가 백악관에서 한 말입니다. 저는 마크 블레이크, 펜타곤 방산 전략 수석이자 한국의 전투기 개발에 사형 선고를 내린 장본인입니다.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지 장비, 전자전 제모, 비행 제어 소스 코드, 이 네 가지 핵심 기술을 틀어주면 한국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빗속으로 쫓겨나던 한국 엔지니어가 제 등 뒤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남이 안 주면 스스로 만들면 됩니다. 내 조국의 하늘은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패배자의 허세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0년 뒤 무릎이 꺾인 것은 한국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14개국의 군사 거물들이 미국을 버리고 한국에 줄을 섰습니다. 빗속의 그 청년은 백발의 영웅이 되어 세계의 박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은빛 괴물이 미국 방산 제국의 심장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오만했던 자가 목격한 가장 위대한 역전극의 기록입니다. 촌스러운 자주 파티나 구경해주지. 2026년 3월 25일 경남 사천. 저는 그렇게 비웃으며 검은색 세단에서 내렸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전투기를 만들었다며 축제를 벌인다기에 어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광경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VIP 주차장에 발을 딛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의 전용 차량, UAE 왕실의 벤틀리, 사우디아라비아 군부의 호위 행렬, 영국, 인도네시아, 페루, 캐나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허락 없이는 군용기 나사 하나 못 조이던 나라들이 전부 이 작은 공장 앞마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14개국의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그것은 미국이 지배하던 방산 제국의 심장에 꽂힌 14자루의 비수처럼 보였습니다. 저들이 왜 펜타곤을 버리고 여기까지 온 거지? 저는 다급하게 워싱턴으로 암호화 전화를 걸었습니다. CIA 동북아 담당, 국방부 정보국, 백악관 안보실. 단 한 곳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14개국 수뇌부가 한국에 집결할 때까지 왜 아무런 보고가 없었던 겁니까? 손에 쥔 휴대폰이 축축하게 젖어갔습니다. 행사장 내부로 들어섰을 때 저는 더욱 기이한 광경과 마주했습니다. 500명이 넘는 인파 속에서 단 한마디의 잡담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샴페인 잔을 든 손조차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4개국의 군사 거물들이 무대 중앙을 덮은 거대한 검은 장막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신전에 제물을 바치러 온 사제들처럼, 굶주린 짐승처럼 숨죽인 눈빛으로 그것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을 타고 차가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축하 행사가 아닙니다. 이건 미국이라는 제국의 장례식입니다. 저는 마크 블레이트, 펜타곤 산하 방산 획득 전략 수석 애널리스트입니다. 그 전에는 록히드 마틴 국제사업부에서 15년을 일했고 전 세계 무기 시장의 판을 짜는 것이 제 업이었습니다. 10년 전 한국의 전투기 개발은 100% 실패한다고 백악관에 직접 보고한 것도 저였습니다.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지 장비, 전자전 제머, 비행 제어 소스 코드. 이 네 가지 핵심 기술을 절대로 한국에 넘기지 말라고 대통령에게 직접 조언한 것도 저였습니다. 기술을 주지 않으면 저들은 5년 안에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F-35를 비싸게 사갈 것입니다. 그것이 제 예언이었습니다. 백악관은 제 보고서를 채택했고 한국의 기술 이전 요청은 모조리 거절당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자전거 체인이나 만들던 나라가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다고요? 100년이 걸려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14개국의 권력자들이 미국을 버리고 한국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저 검은 장막 뒤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 겁니까? 장막 뒤편에서 육중한 금속의 숨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30년 경력의 펜타곤 전략가가 아시아의 작은 공장에서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웅장한 북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형 스피커에서 굉음이 울려 퍼지며 행사장 전체가 진동했습니다.
검은 장막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닥을 향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500명의 숨이 동시에 멎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0년 전 제가 저지른 오만의 대가를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장막이 내려가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10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015년 워싱턴 D.C. 그날 밤은 억수 같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로키드 마틴 국제사업부 수석 디렉터로서 국방부 청사 옆 제 개인 사무실에서 비싼 버번 위스키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번개가 내리칠 때마다 워싱턴의 스카이라인이 하얗게 빛났고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미국이라는 제국의 영원함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처참한 몰골의 사내들이 서 있었습니다. 양복은 빗물에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서류 가방을 품에 꼭 껴안은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날아온 기술진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비행 제어 소스 코드의 일부만이라도 공유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전투기를 만들 수 있다고 애원에 가까운 목소리로 읍소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버번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천천히 그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젖은 생쥐 같은 꼴을 한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본 뒤 그들이 내민 기술 이전 요청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그들의 얼굴 앞에서 찢어버렸습니다. 아시아의 조립공들이 로키드 마틴을 흉내내겠다고요? 100년이 걸려도 불가능합니다. 저는 보안 요원을 불러 그들을 끌어냈습니다. 빗속으로 쫓겨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창가에 서서 시가를 피워 물었습니다. 5년 안에 무릎으로 기어와서 F-35를 구걸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한국의 기술 이전 조청서에 붉은색 도장을 쾅 하고 찍었습니다. RAJIC TED. 그 붉은 글씨는 제가 한국에 내린 사형 선고였습니다.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지 장비, 전자전 제머, 비행 제어 코드. 이 4가지 핵심 기술 없이 전투기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설령 시도한다 해도 천문학적인 돈을 공중에 뿌리고 자멸할 것이 뻔했습니다. 미국의 기술 장벽은 그만큼 높고 견고하고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 밤 빗속으로 사라지던 한국 엔지니어의 눈빛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처절함 속에 뭔가 이상한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노도 절망도 아닌 이를 악문 듯한 차가운 결기. 당시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패배자의 허세라고 치부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경남 사천의 공장에 서서 그 눈빛의 정체를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장막이 완전히 내려갔습니다. 눈부신 조명 아래 은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금속 덩어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매끈한 곡선, 단 1mm의 유격도 없는 완벽한 표면, 그리고 동체에 선명하게 새겨진 붉은 태극 마크.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10년 전 빗속에서 쫓아냈던 그 사내들이 이 괴물을 만들어낸 겁니까? 제가 찢어버렸던 서류 조각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제가 내린 사형 선고가 10년의 시간을 건너 부메랑이 되어 제 심장을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가다듬고 KF-21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냉정해져야 했습니다. 겉모습이 그럴싸하다고 해서 진짜 전투기인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전시용 모겁, 그러니까 속이 텅 빈 허수아비 전투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 아름다운 껍데기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데이터가 말해줄 것입니다. 그때 한국군 관계자가 제 앞으로 다가와 한 권의 문서를 건넸습니다. KF-21 체계개발 비행시험 최종 보고서라고 적힌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치며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어차피 조작된 숫자들의 나열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42개월, 1600회 비행시험, 출항 0건, 에러 발생률 0%.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읽었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PASS라는 녹색 글씨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3,000개가 넘는 시험 조건을 단 하나의 오류 없이 통과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쥔 제 손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미국의 F-22 랩터는 개발 과정에서 여러 차례 추락 사고를 겪었고 조종사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F-35 라이트닝은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수십 번의 비행 중단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미국도 이 정도인데 미국 기술 없이 맨 땅에서 시작한 나라가 1600회를 무사고로 끝냈다고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정부의 언론 통제, 뻔한 숫자 조작일 것이라고. 하지만 보고서 말미에 첨부된 NATO 교차 검증 데이터가 제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유럽연합 항공안전청의 독립감사보고서, 영국 국방부의 기술평가서, 심지어 펜타곤 산하 분석팀의 내부 메모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한국의 발표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13,000개의 지옥 같은 시험 조건, 영하 40도의 극한 한파 속에서,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의 폭염 속에서 태풍급 난기류를 뚫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폭탄을 투하하고 공중급유를 수행하고 적기와 근접 격투를 벌이는 시뮬레이션까지, 이 모든 것을 1600번 반복하면서 단 한 줄의 에러 코드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록히드 마틴의 수석 엔지니어도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일입니다. 저는 다시 KF-21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매끈한 금속 표면 아래에는 5,000명 한국 엔지니어가 10년간 갈아 넣은 피와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기술을 거부하자 그들은 연구실 문을 걸어 잠그고 스스로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잠을 포기하고 가족을 포기하고 때로는 건강까지 포기하면서 17만 줄이 넘는 비행 제어 코드를 한 줄 한 줄 직접 써 내려갔습니다. 13,000시간이 넘는 풍동 실험을 통해 공기 역학의 한계를 돌파했습니다. 이것은 기계가 낸 성과가 아닙니다. 5,000명의 인간이 자신의 수명을 깎아서 비행기에 갈아 넣은 결과입니다. 저는 문득 10년 전 빗속에서 쫓아냈던 그 청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를 악문 듯한 차가운 결길. 이제야 그 눈빛의 정체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맹세였습니다. 미국이 하늘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하늘을 쟁취하겠다는 처절한 도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해냈습니다. 보고서를 들고 있던 제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종이 뭉치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텅 빈 제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30년 경력의 펜타곤 전력가가 아시아의 작은 공장에서 무릎이 꺾이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무대 위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KF-201 양산 1호기의 상세 스펙을 공개하겠다는 안내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숫자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의 숫자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숫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으려 했지만 본능적으로 눈이 스크린을 향했습니다. 30년간 전투기만 분석해온 사람의 직업병이었습니다. 최고 속도 마하 1.81, 전투 행동 반경 2,900km, 최대 무장 탑재량 7,700kg. 숫자 하나하나가 제 관자놀이를 때렸습니다. 마하 1.81이라면 미국의 F-35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전투 행동 반경 2,900km는 일본 전역을 커버하고도 남는 거리입니다. 무장 탑재량 7,700kg은 웬만한 폭격기 수준입니다. 4.5세대 전투기 중에서 이 정도 스펙을 갖춘 기체는 손에 꼽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전시든 KF-21 양산 1호기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기체를 살폈습니다. 30년간 수백 대의 전투기를 직접 눈으로 검수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시제기와 양산기의 차이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시제기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수작업의 흔적이 남습니다. 리벳 간격이 미세하게 불균이라거나 표면 도장에 미묘한 단차가 생기거나 부품 접합부에 아주 작은 틈이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KF-21은 달랐습니다. 단 1mm의 유격도 없었습니다.
립의 자국조차 매끄럽게 연마되어 있었습니다. 스텔스 성능을 결정짓는 기체 표면의 정밀도가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동체 표면을 쓸어보았습니다. 마치 거울처럼 매끄러웠습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오차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건 수작업으로 만든 시제기가 아닙니다. 최첨단 자동화 생산 라인에서 찍어낸 완벽한 양산품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한국은 세계 1위 반도체 생산국입니다. 나노미터 단위의 초정밀 공정을 다루는 나라입니다. 그 살인적인 제조 기술이 전투기 공장에 그대로 이식된 것입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기체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공장 내부 조립 라인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대한 조립 공장 안에 KF-21의 동체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완성을 기다리는 기체가 10대, 20대, 30대. 셀 수가 없었습니다. 각 기체마다 로봇 팔들이 쉬지 않고 움직이며 부품을 장착하고 용접하고 도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동차 공장처럼 전투기가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119대. 안내 패널에 표시된 총 양산 예정 수량이었습니다. 이 공장에서 똑같은 괴물이 119대 더 쏟아져 나올 예정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올해 하반기부터 공군에 실전 배치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전시용 장난감이 아닙니다.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복제되고 있는 진짜 무기입니다. 저는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미국이 핵심 기술 4가지를 봉쇄했을 때 저는 한국이 자멸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소프트웨어라는 족쇄를 채우면 영원히 우리 밑에서 기어다닐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족쇄를 부수는 대신 완전히 새로운 길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하드웨어 제조 능력으로 소프트웨어의 한계마저 극복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조립 라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로봇 팔들이 춤추듯 움직이며 전투기를 조립하는 광경이 마치 악몽 같았습니다. 한 달에 한 대씩,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 괴물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괴물들이 전 세계로 수출될 것입니다. 그때 제 어깨를 누군가 톡톡 쳤습니다. 돌아보니 영국 국방부 무관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조립 라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생산 속도를 보십시오. 미국의 F-35 생산 라인보다 빠릅니다. 우리가 뭘 상대하고 있는 건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방산 제국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KF-21의 스펙 공개가 끝나자마자 행사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14개국 사절단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샴페인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서로를 밀치며 무대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품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백화점 세일 첫날에 물건을 낚아채려는 손님들 같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우아하게 미소 짓던 외교관들이 이를 악물고 자리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한국 국방부 장관과 KAI 사장이 서 있는 VIP 구역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저 사람들은 워싱턴을 찾아와 제 앞에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F-35를 팔아달라고, 미사일 기술을 이전해달라고 애원하던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며 계약 조건 하나하나에 고개를 조아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미국인인 저를 스쳐 지나가며 한국인들 앞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저는 상황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장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저와 F-35 추가 도입권을 논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제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저를 향한 관심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국 국방부 장관을 향해 걸어갔고 저는 허공에 손을 뻗은 채 멈춰서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의 펜타곤 전략가가 아시아의 작은 공장에서 길바닥에 버림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이미 한국 측 인사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군부 순회는 KAI 사장의 명함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UAE 왕실 대표는 통역관을 대동하고 한국 기술진과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국, 페루, 캐나다, 필리핀 14개국의 거물들이 미국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한국인들에게 구애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전시회가 아닙니다. 이건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미국 방산제국의 붕괴 선언입니다. 세계 무기 시장의 중심이 워싱턴 DC에서 대한민국 경남 사천으로 이동하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저는 행사장 구석으로 물러나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4개국의 거물들이 한국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저는 혼자 벽에 기대어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간 전 세계 무기 시장을 주물렀던 펜타곤의 전략가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구경꾼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행사장 천장에 달린 대형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 뻗어나가는 붉은 선들이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남미를 향해 퍼져나갔습니다. KF-21의 잠재적 수출 대상국을 표시한 그래픽이었습니다. 붉은 선이 닿는 나라마다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수조 원 단위의 계약 규모가 실시간으로 집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붉은 선 하나하나가 미국의 심장에 꽂히는 비수라는 것을. 미국은 수십 년간 무기 수출을 통해 동맹국들을 통제해왔습니다. 우리 무기를 쓰면 우리 말을 들어야 합니다. 부품도 미국에서 사야 하고 수리도 미국에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미국의 권력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그 고리를 끊어버린 겁니다. 미국의 허락 없이도 최첨단 전투기를 살 수 있는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워싱턴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가 끝났습니다. 라고 보고해야 합니까? 한국이 미국의 방산제국을 무너뜨렸습니까? 라고 써야 합니까? 저는 휴대폰을 도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직 보고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행사장 스피커에서 다음 순서를 안내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KF-21의 수출 조건과 기술 이전 정책을 발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4개국 사절단의 눈이 다시 무대를 향했습니다. 그들은 눈빛은 굶주린 짐승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다음 발표가 미국의 심장에 마지막 비수를 꽂을 것 같았습니다.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떠올랐습니다. KF-21 수출 정책 및 기술 협력 방안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어떤 조건을 내거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투기라도 판매 조건이 까다로우면 수출에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미국처럼 기술 통제를 걸면 매력이 반감될 것입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현지 정비 기술 이전 가능, 부품 현지 생산 허용, 블랙박스 제한 최소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읽어도 똑같았습니다. 한국은 전투기를 팔면서 정비 기술까지 함께 넘겨주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구매국이 원하면 자국 내에서 부품을 생산하고 자국 기술자가 직접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미국의 방산 비즈니스 모델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무기를 팔 때 반드시 블랙박스를 걸어 잠급니다. 핵심 소프트웨어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고 고장이 나면 반드시 미국 본토로 보내서 수리하도록 강제합니다. 부품 하나를 교체하려 해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미국의 권력입니다. 무기를 판다는 것은 단순히 철 덩어리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안보를 미국에 종속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족쇄를 스스로 풀어버리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행사장에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14개국 사절단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곧 환희로 바뀌었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의 기술 통제에 숨이 막혔던 나라들에게
한국의 조건은 구원의 동아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의 전략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정비 기술을 넘기면 단기적인 수익이 줄어듭니다. 부품 공급 독점권도 사라집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스스로 가르는 짓입니다. 미국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결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에 거위를 한 마리씩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능은 F35에 버금가는데 가격은 절반입니다. 유지비는 3분의 1 수준입니다. 게다가 블랙박스에 족쇄마저 없습니다. 고장나면 자국에서 고칠 수 있습니다. 미국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한 자주국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미국에 목줄이 채워져 있던 나라들에게 이보다 매력적인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단이 흥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장성은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이미 계약서를 꺼내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14개국 모두가 한국의 제안에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미국은 무기를 팔며 동맹국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무기를 팔며 동맹국을 해방시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갑질로 쌓아올린 제국을 한국은 진정성으로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쫓아냈던 그 엔지니어들이 미국의 오만함을 역이용해 전 세계의 지지를 끌어모은 것입니다. 저는 벽에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따가움이라도 느껴야 이 상황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10년 전 휘두른 기술 통제라는 무기가 부메랑이 되어 미국의 심장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메랑을 직접 날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메랑이 제 눈앞에서 미국 방산제국의 숨통을 끊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스피커에서 다음 순서를 알리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개발 핵심 인력의 무대 인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군복의 장성들이 양옆으로 물러나고 투박한 남색 작업복을 입은 한 남자가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가는 그 남자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투박한 남색 작업복, 기름때가 밴 업대, 구부정한 등. 화려한 훈장을 단 장성들 사이에서 그는 유난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500명의 인파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4개국의 군사 거물들이 기립하여 그 남자를 맞이했습니다. 장성들조차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려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머리카락, 깊게 패인 주름, 퀭하게 꺼진 눈.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1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이를 악문 듯한 차가운 결기. 빗속에서 제가 쫓아냈던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맙소사, 저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10년 전 워싱턴의 폭우 속에서 젖은 생쥐처럼 서 있던 그 청년. 제가 기술 이전 요청서를 얼굴 앞에서 찢어버렸던 그 청년. 보안 요원에게 끌려 빗속으로 쫓겨났던 그 청년이 지금 전 세계 14개국의 거물들 앞에서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손톱 밑에는 아직도 기름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손은 10년간 조국의 하늘을 맨손으로 일궈낸 상처였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행사장 전체를 압도하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우리는 미국의 기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비 오는 밤 워싱턴의 처마 밑에서 우리는 울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그날 밤의 현장에 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제가 그날 밤을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5,000명의 굶주린 늑대로 만들었습니다. 남이 안 준다면 스스로 만들면 됩니다.
내 조국의 하늘은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다는 것을 그날 깨달았습니다. 행사장이 고요해졌습니다. 500명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만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13,000시간의 풍동실험, 17만 줄의 비행 제어 코드, 1600회의 시험 비행. 이 모든 것을 우리 손으로 해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늘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4개국 사절단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장성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뼉을 칠 수 없었습니다. 제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다리는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객석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섰습니다. 저보다 반뼘은 작은 체구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가 벌레처럼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입을 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년간 품어왔을 분노와 원망을 쏟아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깐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경멸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무관심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스치듯 그는 제 옆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미 안중에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복수의 대상도 증오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과거의 잔해, 지나간 시대의 유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원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빗속에서 쫓겨나던 그 구부정한 등이 이제는 꼿꼿이 펴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국의 하늘을 양손에 쥔 영웅이었고 저는 제 손으로 괴물을 깨운 바보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30년 경력의 펜타곤 전력가가 아시아의 작은 공장에서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흑백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 당시의 사진이었습니다. 녹슨 M1 소총을 들고 누더기 군복을 입은 소년병들이 미군 보급 트럭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굶주림에 푹 꺼져 있었고 맨발에는 동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미군 병사가 통조림과 담요를 나눠주고 있었고 소년병들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그것을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70년 전의 한국이었습니다. 총알 한 발 스스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 외국의 원조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던 잿더미의 나라. 미국의 자비에 목숨을 맡겨야 했던 나라. 스크린의 흑백 사진이 천천히 컬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소년병들의 모습이 서서히 흐려지더니 그 위로 은빛 전투기의 윤곽이 겹쳐졌습니다. KF-21이었습니다. 마하 1.81의 속도, 2,900km의 전투 행동 반경, 7,700kg의 무장 탑재량.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자체 개발국의 상징이 흑백 사진 위에 오버랩되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70년 전 미국의 통조림을 구걸하던 소년병들의 피가 시간을 건너뛰어 저 전투기의 심장 속에서 다시 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굶주림과 치욕과 눈물이 17만 줄의 코드와 13,000시간의 풍동 실험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행사장에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천장에서 붉은 태극기가 내려왔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 아래로 KF-21 양산 1호기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500명의 관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4개국 사절단이 그 전투기를 향해 일제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전 세계의 권력자들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만든 전투기에 경의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미국의 구호품에 의존하던 나라입니다. 제가 10년 전 100년이 걸려도 불가능하다고 비웃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 전 세계 14개국을 발밑에 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기립해 있었지만 저만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14개국의 경례를 받는 KF-21을 올려다보며 저는 제 30년 커리어가 완전히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전투기 한 대의 출고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간 짓밟혀도 끝내 일어서는 민족의 부활 선언이었습니다. 외세의 침략에 무너지고 전쟁의 폐허가 되고 강대국의 기술 봉쇄에 목이 졸렸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승리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워싱턴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우리가 괴물을 떼웠습니다. 그리고 그 괴물에게 하늘을 빼앗겼습니다. 저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텅 빈 행사장에 홀로 남아 KF-21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조명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지만 붉은 태극 마크만은 여전히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10년 전 제가 그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을 때 실제로 사형당한 것은 그들이 아니라 미국의 방산 제국이었다는 것을, 제가 기술 이전을 거부하며 그들을 쫓아냈을 때 저는 스스로의 무덤을 판 것이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오늘부로 팍스 아메리카는 끝났습니다. 이제 팍스 코리아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KF-21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은빛 금속 표면에 제 초라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30년 경력의 펜타곤 전략가가 아시아의 작은 공장에서 완전히 항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행사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바깥에는 밤이 내려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저 별들 사이로 곧 KF-21이 날아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투기가 날아오르는 하늘은 더 이상 미국의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입니다.